자,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행을 못 갔더니 제 여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시민권자이신 분들, 미국 여권을 갖다가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여권은 보통 이제 10년씩 기준으로 이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여권이 만료되게 됩니다. 저는 2021년도 4월 달에 여권을 발급받았고 올해 2021년도 4월 달에 여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권 재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뭐 가서 수고스럽게 여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는 밑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여권을 재신청하실 때는 기존 여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 버리시면 여권 재발급할 때 여러모로 좀 힘들기 때문에 기존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Travel State Government 이 사이트인데 미국의 여행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기준은 2021년 11월 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이나 뭐 어떤 fee 같은 거 그리고 또 조건 같은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똑같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DS82라는 폼을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폼 필러라는 게 있고 PDF라는 게 있습니다. PDF는 폼이 그냥 프린트 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볼펜으로 직접 기입을 하시는 방법이고 그것보다는 나는 진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폼 필러를 갖다가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우선 폼 필러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면 PDF에 손으로 적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폼 필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체크 마크 누르시고 그다음에 서밋 버튼 누르시면 동의하겠다고 하면 폼 필러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폼 필러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fill out online and print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submit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폼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본인 이름을 넣어 주시는데 기존의 여권에 있는 이름을 고스란히 넣어 주셔야 됩니다. 뭐 저는 우선 편의상 캠피디라고 적어 놓겠지만 기존의 여권에 있는 이름 그대로 다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권에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같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last name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당연히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년월일은 뭐 0818 이런 식으로 연도까지 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ity of birth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서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SEOUL. 그리고 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CD를 적어주시면 되고 city of birth 태어난 곳.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내려가셔갖고 코리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인 경우에는 스테이시 없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 같은 걸 갖다 셀렉트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어 컬러는 본인이 이제 검정 헤어면 검정 헤어. 아이 컬러는 보편적으로 한국인의 눈이 검다고 생각해서 블랙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브라운으로 적어주신 게 통상적입니다. 브라운이고 occupation은 본인 직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employer 혹은 school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 이름 혹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본인의 사업체면 본인의 사업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있는 곳들은 무조건 다 집어넣어야지 되는 곳입니다. 모든 걸 다 기입하셨으면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를 갖다가 입력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오죠. 주소를 다 입력하시고 미국에 있는 주소, 이게 메일이 날라올 수 있는 주소를 갖다가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Preferred Method of Communication은 본인이 메일로 이 통보를 받고 싶은가 혹은 이메일로 받고 싶은가 아니면 양쪽 다로 통보를 받고 싶으신가 고르시면 되고 이메일을 적으실 경우에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2번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쪽에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트래블 플랜입니다. 언제 여행을 갈 것인지 미리 날짜를 좀 정해서 집어넣는 건데 요거는 꼭 이 날짜에 안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 몇 달 뒤 날짜를 적어주시고 언제쯤 날짜가 떠날 건가 예를 들어서 2월 달 1일 2022년 그래서 2월 15일 2022년에 돌아오겠다. 어디를 갈 건가? 코리아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이 날짜에 안 가도 되지만 너무 급박한 날짜라면 그 날짜 전에 여권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미리 고려하셔서 여행 갈 계획을 미리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비상시에 다른 사람 연락할 연락처를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이름이라든가 친구 이름, 주소, 그리고 배우자와 맨 밑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 적은 사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포트 북을 원할 거냐, 아니면 패스포트 카드를 원하냐, 아니면 두 개 다 원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패스포트 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패스포트 북이고, 저는 패스포트 카드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패스포트 카드는 이렇게 크레딧 카드처럼 생긴 카드인데, 이 카드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캐리비안 연안에 있는 곳, 그리고 항구로만 들어갈 때 이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로 자주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육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카드 신청비는 따로 30불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Do you still have book in your possession? 이 패스포드가 지금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Yes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잊어먹었으면 잊어먹었다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패스포드에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포트가 언제 이슈가 됐는지 날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슈된 날짜입니다. 익스파이어 된 날짜가 아니야. 이 발행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0414 201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패스포트에 적혀있는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패스포트에 first name과 middle name이 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first name, middle name 같이 적어주시고, 밑에 last name은 따로 적어주시고, book number라는 거는 패스포트 넘버입니다. 패스포트 상단에 보면 맨 오른쪽 구석에 패스포트 넘버라고 적혀 있거든요.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넘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름이 바뀐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라스트 네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코र्트에 가서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름을 바꾸신 적이 없으면 밑에 No, it has not changed since I was issued a document. 요걸 처음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이름이 똑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바뀐 게 있으면 yes, 바뀐 게 없으면 no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뀐 게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last name 바뀌었다든가 middle name 바뀌었다든가 생년월일 아니면 성별 같은 게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yes로 하는데, 보편적인 분은 다 no를 누르시고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으면 다른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쭉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보가 맞는지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edit 버튼을 누르셔갖고 수정을 하시면 되고, next 버튼을 누르시면 이 fee가 나오게 됩니다. 패스포트 북은 110불입니다. 지금 가격이. 패스포트 북은 110불이고, 그 다음에 패스포트 카드는 30불입니다. 라지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몇 장 더 종이가 더 들어가 있는 이 라지북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가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서비스로는 프로세싱 스피드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60불 더 추가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달도 좀 빨리 배달이 되게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17불 56센트가 더 듭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이 110불만 내시면 여권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 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주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그다음에 미네소타, 뉴욕, 그다음에 텍사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요 옆에 있는 주소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옆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선 패스포트 픽처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폼을 다운받아갖고 사인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체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선 사진은 2인치 안에 얼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페이먼트는 안 받기 때문에 수표를 US Department of State라고 해갖고 110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다른 서비스를 원하시면 거기 맞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이 여권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2인치짜리 패스포트 사진, 그리고 여권, 그리고 110불짜리 체크를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서 동의한다는 체크 마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프린트를 폼을 하시면 이 PDF 폼이 프린트아웃 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프린트 해 가셔서 그 밑에다가 날짜와 사인은 직접 손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프린트된 종이에 여기 5번째 페이지에 Applicant Legal Signature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옆에 날짜를 적어주시고, 요 위에 사진 붙이는 곳에다가 얼굴 사진 2인치 이 사진 비례대로 된 사진을 갖다가 같이
스태플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이 옛날 여권을 같이 보내주시면 몇 달 기다리시면 이 여권이 다 준비되면 여러분의 집으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자, 사진을 찍을 때 준비는 뭐냐면 사진은 우선적으로 하얀색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얼굴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얼굴의 비율은 여기 다큐멘터리에 있는 정도의 비율 정도로 좀 찍으시면 됩니다. 안경을 끼시면 안 됩니다. 안경을 꼭 벗고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머리카락에 얼굴을 가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선이 다른 곳을 응시한다거나 혹은 또 재밌는 표정을 짓는다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 이런 것도 다 금기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를 쓰고 찍는 것도 금기시가 돼 있으니까 지금 제 모습처럼 앞면을 똑바로 보시고 뒤에가 하얀색 백그라운드에 있는 데서 정면을 응시하시고 이렇게 찍어서 요만큼을 오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을 뭐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멋있게 또 찍으셔도 좋습니다. 여권은 한 번 만들면 10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권 사진은 좀 찍을 때 좀 잘 찍어 놓으시면 좋을 거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진은 이 여권 신청하기 6개월 안에 찍은 사진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좀 있으면 끝날 테니까 이제 전 세계 여행을 갈 때 여권 많이 필요하실 텐데 미국 여권이야 시민권자 여권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프린트해서 신청하시면 새로운 여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